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춘천 횡성 홍천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을 시 발표되는 최상위 경고 단계입니다. 지역별 최고 온도는 홍천 36.7도, 춘천 36.6도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에서 러시아를 오가는 북방 항로가 또다시 멈춰섰고 양양국제공항 국제선도 노선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강원도 국제선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정상화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16,500톤급 대형 카페리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북방 항로에 투입돼 화물과 여객을 실어 나르던 선박입니다. 하지만 항로 운영에 막대한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 4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물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4월달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폭등을 하고 하니 손실이 너무 커진다 보니까 잠시 중단을 했고 이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나고 북부물자가 언제 들어갈지를 지금 예약할 수가 없으니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해운사는 현재 선박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업 철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북방 항로가 다시 멈춰서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의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기 국제항로가 중단되면서 현재로서는 터미널 이용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초 3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터미널 정비 사업비가 설계 이후 9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사 시점을 어느 쯤에서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빨리 좀 이 모든 정세가 국제 정세가 정상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배가 운항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건 하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9월 제주 정기 노선이 재개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국제선 정기 노선 개설 협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유지되던 전세기 노선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국내선은 올해 7월 기준 운항 편수가 지난해 전체보다 120%, 탑승객은 96%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제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운항 편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탑승객도 43% 감소했습니다. 한참 진행 도중에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상승되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고 하여튼 파라탄항공 자체적으로 부정기적이더라도 외국 어선을 양양에서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노선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국제선 바닷길과 하늘길이 국제정세와 고유가라는 이중악재를 맞았습니다. 국제선 운항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여름밤 강원도 곳곳의 전통시장이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진부와 봉평, 고안과 사부까지 전통시장마다 야시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밤엔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이 활기를 띄었는데요. 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여름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해가 지자 진부 전통시장 문화광장에 조명이 켜집니다. 먹거리 매대와 사람들로 시장통이 금세 활기를 띱니다. 지난달 17일 문을 연 오마이갓 야시장입니다.
음식 가판과 플리마켓이 어우러져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운영됩니다. 시골이라서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가 없는데 이런 야시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 수 있고 평창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봉평 전통시장 일대에서도 봉평 별빛 야시장을 엽니다.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먹거리 부스와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이 선보입니다. 정선 고한 구공탄 시장은 지난달부터 먹거리와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야시장으로 여름밤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30여 개 점포가 참여하는 장터가 열리고 문화 공연과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여름 성수기인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는 매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그 최적의 야시장입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기운이 좋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실 때 너무나 편안하게 음식값도 그렇고 늘 무대 공연이 뭐 연령층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달 24일 문을 연 사북 별별 야시장에서는 과거 탄광의 열기와 광부들의 공동체 문화를 재해석한 사북만의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정선군과 상인회는 이런 콘텐츠를 앞세워 지역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체류 시간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인제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지에서 야시장이 잇따라 운영됩니다. 그동안 야간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강원 관광의 야시장 콘텐츠가 새로운 여름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을 겪고 있는 재정국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구자열 시장에게 직위 해제의 불가피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주시가 재정국장을 즉시 직위 해제해 혼란을 수습하고 행정 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원구성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선인 김기민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징계를 놓고 말들이 많았지만 김기민 위원장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기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 의원 김기민 인사 올립니다. 요즘 시민의 삶이, 자영업자 삶이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시민들께서 오히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간절했던 초심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시민분들의 어려운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초선인 제가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깨끗한 의회를 만드는 데 제 역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초선으로 선배 동료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게 인간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주신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을 하였다면 초선이든 다선이든 지휘 공헌을 막론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긋나는 일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온정주의나 타협도 없을 겁니다. 가장 엄격하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주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구에 얽매이기보다는 원주시 전체를 넓게 아우르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챙기는 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거창한 약속보다는 우리 시민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비례대표의 따뜻함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윤리특별위원장의 단호함으로 원주시의 밝은 내일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아이들과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장소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주시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내려오는 어린아이. 옆에 있는 유아풀에서는 짧은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속에 발을 담가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원주천에 마련된 이동식 물놀이장.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원주천을 비롯해 행구 수변공원과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 태봉 어린이공원 등 모두 10곳의 도심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물을 갈고 시간마다 오염물을 걷어내면서 수질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쪽에도 이런 게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주는 굉장히 커가지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보니까 재밌고 좋네요. 내년에도 다시 올 것 같아요. 하면. 다만 한여름 뜨거운 햇볕은 야외 물놀이장의 아쉬운 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태봉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대형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기가 그늘도 돼 있고 깐난 애기들 데리고 오기도 딱 안전한 것 같고 안전 요원들도 계속 상비에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그늘막 설치는 태봉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원주시가 이제 태봉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이제 그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대책기금도 활용해서 일산공원 그리고 북원 어린이공원도 그늘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멀리 바다나 워터파크를 찾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물놀이장.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여가 시간 속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여름 피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운영하는 10곳의 물놀이장은 대부분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을 마칩니다. 다만 이곳 태봉 어린이 물놀이장은 9월 6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피서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천군에서는 토마토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시원한 물놀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토마토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확 달라진 화천 토마토 축제 현장을 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위로 천막과 물놀이장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4년째 방문했는데 전에는 저기 길가에 있어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편리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축제 장소를 옮겼는데요. 넓어진 장소만큼이나 먹거리와 즐길거리 모두 풍성해졌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 찾기 같은 인기 프로그램은 유지하면서 카누와 미로 체험 등 다양한 놀거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일단 토마토에서 저거 금찾기랑 은찾기 하는 게 재밌었고 또 애들 놀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워터슬라이드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게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또 싸서 좋아요. 무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 시설도 기존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성인풀과 유아풀, 계곡 물놀이장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했고 대형 미끄럼틀을 설치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물놀이장도 잘 되어 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시원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험할 것도 많고 아이들이랑 오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축제 기간도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했습니다.
또 축제장에서 사용한 일부 금액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인근 상권까지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기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호응도 없어서 이왕이면 도마도를 활용해서 하천 농산물 모든 거와 우리 산에면은 계곡이 좋으니까 계곡하고 어울리게 운동장에서 하면 좋겠다. 화천군은 이번 축제의 효과를 분석해 축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 화천 토마토 축제는 오는 9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의 어구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과 해경은 인력과 장비,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에는 강릉시 주문직랑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해당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청 이전 추진단장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검토에 돌입합니다. 강원도는 6일 지난 7월 정기 인사 이후 공석이었던 도청 이전 추진단장에 박영철 신임단장을 임명했습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의 규모와 추진 과정의 적정성,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폐막을 앞둔 화천 토마토 축제가 마지막 주말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주말인 8일에는 인기 래퍼 지구인과 가오가이의 무대 공연이 펼쳐지며 전날에는 인기 가수 6팀이 출연하는 공개 방송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됩니다. 축제장에서는 각종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카트레일카, 카누, 짚라인 등 각종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춘천시 첫 시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하나 어린이집이 오는 10일 문을 엽니다. 하나 어린이집은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시설로 연령별 보육실과 전문 치료실을 갖췄습니다.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보육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백시의 대표 설화인 황지연못 전설을 담은 제5회 황부자 며느리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황지연못과 황지천 보건물길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태백 힐링시티 타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축제를 운영하고 28일 오후 5시에는 태백 힐링시티 타워에서 황지연못까지 이어지는 황부자 며느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또 황부자 며느리 공원에서 힐링시티 타워를 잇는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황부자 며느리 의상대여, 파크골프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삼척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신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삼척시는 옛 삼척의료원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 삼척의료원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융자금에 대해 연 3%에서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정보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과 일반 음식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